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어떻게 할 건가 등등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완료를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도입하겠다고. 고향을 늘 생각하면서 자주 와보고 싶은데 늘 생활을 하는 그 곳이다 보니까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 사실 마음구석에서 항상 고향에 대한 미안함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자주 올 수 있는 그 입장도 되겠죠. 고향세를 한다는 것도 나는 그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거 가면 이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사람 심리가 그래요. 고향세를 댄다? 근데 그거 좋아요. 근데 자꾸 하다 보는 사람도 다른 사람도 좀 해야지. 나만 하면 쓰겠냐. 이렇게 해갖고 그거 좀 실증되지 않을까. 도시만 살려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지역사회 경제가 살고 아래 위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여론이 이게 통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곳으로 몰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크게 발전을 하고 어느 지역은 완전히 초등학교처럼 아예 없어지는 형국인데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는 향수에 젖고 추억에 젖을 수 있는 그런 추진 아주 좋은 것 같고 전국적으로 한 번에 확 퍼뜨리기가 어렵다면 제도적인 보완 장치들을 마련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거나 아니면 의지가 있는 지자체부터 좀 시범적으로 시범 사업을 한번 실시해 보고 그 다음에 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이슈K 시간입니다. 출산율 감소와 인구 유출 등으로 지방 소멸 이야기까지 나오죠. 부족한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제, 이른바 고향세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요. 어떻게 진행돼 왔고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전농 전북도연맹 김정용 사무처장,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처장님, 네네. 고향사랑 기부금제, 한마디로 내 고향이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다른 지역에 기부금을 내고 그리고 세금을 감면받는다는 제도인데 네.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됐었나요? 2007년도에 이 얘기가 처음 나와서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14년째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이때인가 이렇게 한번 또 법안이 발의됐다가 무산됐고 현재 국회에서는 21대 국회에서는 지금 행안위는 통과가 됐고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우려되는 지점, 문제되는 점들 때문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향세가 이제 제정이 되면은 당연히 지방에서는 좀 반길 일인 것 같고요. 또 특히 고향세 기부자가 기부를 하면 이분들한테 지역 특산품을 선물로 주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농민들 입장에서도 팔로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일 것 같은데 네. 농민 입장에서는 어떠신가요? 일단 열악한 지방 재정을 좀 확충하고 이런 데 있어서는 일정 부분 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어쨌든 농가 소득이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농산물 이걸 특산품으로 답례품으로 지급하게 되면 농가 소득 향상에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게 없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겠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 지방 재정의 어려움, 또 지역 소멸, 농촌 소멸, 농촌의 고령화, 농가 소득의 감소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기인했는지를 보고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뿌리를 뽑는 처방이 되는 것이지 고향세는 어떻게 보면 틈새, 블루오션 이라고 좀 보여지는 입장이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네.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홍 변호사님, 고향세, 고향을 살리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지금 묶여 있죠. 이유가 그렇죠. 뭔가요? 일단 여야 모두 이제 좀 지방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좀 살리자
이런 대전제적인 목표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제 고향세 시행에 따른 이제 부작용들이 많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첫째로는 이 법안이 시행이 되면은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출향 인사들을 통해서 기부금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영업사원이 되는 것 같은 이제 부작용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이 한 가지 있고요. 또 이게 기부금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그리고 1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는 16.5%,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33%까지 이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세액공제 한도가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게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내야 되는 세금의 20%까지만 이 기부 고향세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한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테크로 좀 전락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아까 얘기 나왔던 답례품의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뭐 기부금을 내면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일부 이제 인기 있는 답례품을 주는 뭐 농어촌 지역에만 이런 기부금이 좀 쏠릴 수 있다 이런 좀 단점들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수도권 역차별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죠. 이건 또 무슨 의미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게 새로운 어떤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 들어가던 세금이나 이제 수도권 지역의 세금을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뿌려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군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이제 세금이 좀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국가나 이제 수도권 지역, 뭐 지방 재정 자립도가 좀 있었던 지역의 세금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이것 때문에 좀 이렇게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좀 부작용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김 차장님, 일본에서는 지난 2008년에 고향세를 도입을 했는데 효과가 있었나요? 아니면 또 뭐 우리가 우려한 부작용은 좀 없었는지? 일단 그 기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방 재정에 보탬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본 지진 때는 그런 또 애향심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휘가 되겠죠. 그래서 더 많은 이제 금액들이 거쳐서 지방 재정에 도움이 좀 된 부분이 있는데. 일본의 사례를 보면 그 단점으로 보면 답례품에 있어서 지자체 간에 이제 경쟁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취지는 농산품 또 지역 특산품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 뭐 태블릿 PC 뭐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답례품을 주는 거죠. 네. 경쟁이 돼서 그래서 조세 역조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좀 부작용도 좀 있었던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홍 변호사님 그 현행법에도 기부금법이라고 있죠. 이 법을 개정해서 기부금을 모금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건 좀 어떤가요? 사실 현행 기부금품법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기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기부금품법을 좀 개정하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제 정책적인 이제 대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이제 도입을 이제 원하는 쪽에서는 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제도 자체가 좀 홍보가 좀 덜 되어 있고 또 이런 기부, 고향, 뭐 사랑 이런 등의 단어를 이제 써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이런 납세자나 이제 기부자들에게 좀 더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별도의 이제 제도를 좀 도입하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뭐 수도권 역차별 내지는 빈익빈 부익부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래서 고향세를 지역 구분 없이 모아서 지방에 고루 나눠주자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뭐 이외에 다른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이게 고향세가 이제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두겠느냐에 대한 좀 의문점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기부금품법이나 뭐 정치기부법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크게 되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런 어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큰 실익이 없다라는 이제 주장이 많은데요. 하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70군데가 넘습니다. 이제 이들을 이제 좀 도와주고 좀 우리의 사라져가는 고향을 좀 이제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것에는 뭐 여야 그리고 뭐 정부 모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분명히 좀 제도적인 문제점들이나 한계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런 점들을 좀 개선시켜서 이제 고향세를 좀 도입시키자라는 것에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처장님은 좀 어떤 방안들 생각해 보셨나요? 고향세의 문제보다는 사실은 좀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고향세가 도입을 얘기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 지역 소멸의 문제,
지방 재정의 어려움, 농가 소득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결국은 이건 정부에서 정책으로 해야 될 문제다. 거기에 거대한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을 단순히 애양심 뭐 이런 것들을 발휘해서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언발이 오줌 누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고향이라는 곳이 없어지는데 지역이 소멸이 되면 고향이 없어지는데 이후에는 그러면 고향세를 어떻게 거둘 것인가? 이거 궁극적인 해답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업 관련된 제대로 된 농업 정책을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후계 인력 들어오고 농가 소득 향상되고 그럴 것이다. 고령화 사회 막을 것이고 지역 소멸 막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합니다. 이 큰 집부터 고쳐야지 행남부터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와 함께 고향세는 하면 좋죠. 그래서 이거는 보조 수단으로서 가야 되는 것이 지금은 주객이 전도된 어떤 주장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찬반이 바뀌고 나뉘고 싸우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져서 안타깝죠.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